감정은 우리를 흔들지만 그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에 흔들립니다. 이유를 알기도 전에 기분이 가라앉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마음을 잠식하며 사소한 말 한마디에 하루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두고 흔히 말합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했다고. 하지만 스피노자의 시선에서 보면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은 감정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화를 참으려 하고 슬픔을 밀어내려 하며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감정은 더 거세게 돌아옵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모습을 바꾸어 우리를 흔듭니다. 스피노자는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를 이해하려 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는 인간을 감정의 희생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감정을 마음의 약점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원인 없는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모를 뿐 모든 감정에는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낸 조건과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원인을 이해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감정에 휘둘릴 때 그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를 수동적인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의 사건, 타인의 말, 과거의 기억이 마음을 흔들고 우리는 그 반응에 끌려다니며 행동합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노해서 말하고 불안해서 피하고 두려워서 멈춥니다. 이 모든 행동은 자유가 아니라 반사에 가깝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자유는 감정을 없애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감정과의 관계를 바꾸는 상태입니다. 화가 날 때 그는 묻습니다. 이 분노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떤 욕구가 좌절되었는가? 무엇을 지키려다 상처받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감정은 폭풍이 아니라 구조를 가진 현상이 됩니다. 이해되지 않은 감정은 혼란을 만들지만 이해된 감정은 통찰을 만듭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감정의 원인을 명확히 인식할수록 감정에 끌려다니는 힘은 약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비로소 인간은 반응하는 존재에서 선택하는 존재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 조절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정을 힘으로 누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는 힘으로 감정을 이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직 더 강한 이해만이 감정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는 억압이 아니라 해소이며 회피가 아니라 직면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을 느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는 불안을 분석합니다. 이 불안이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어떤 미래를 과도하게 상상하고 있는지, 실제로 통제 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씩 분리해 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안은 막연한 공포에서 구체적인 정보로 바뀝니다. 정보로 바뀐 감정은 더 이상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스피노자에게 자유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해된 상태에서 행동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감정은 우리를 흔들지만 이해된 감정은 우리를 설명하게 만듭니다. 설명할 수 있는 감정은 이미 우리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포함한 삶의 주체가 됩니다.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분명합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라는 점입니다. 감정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감정은 우리를 끌고 가지만 이해된 감정은 우리 옆에 머뭅니다. 스피노자의 이 생각은 위로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합니다.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 말 것,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 대신 감정을 이해할 것. 이 태도가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는 감정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해하지 못한 감정은 늘 같은 방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상황이 달라져도 반응은 반복됩니다. 비슷한 말에 상처받고 비슷한 순간에 화가 나며 비슷한 관계에서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항상 같은 지점에서 흔들릴까요? 스피노자는 이 반복의 원인을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구조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찾았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을 곧바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나는 화가 났다 해서 멈추지 않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 순간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정체성이 된 감정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운명처럼 받아들여지고 그 결과 우리는 같은 감정에 계속해서 끌려다닙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움직임으로 보았습니다. 감정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우연이 아니라 욕구와 조건이 만난 결과입니다. 어떤 감정이 반복된다면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조건 역시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감정의 결과만 보지 그 원인이 되는 구조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떠올려 봅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무시당했다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가치가 위협받았다고 느낄 때 감정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황을 원망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반응했는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잠잠해질 수 있지만 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이 감정의 반복 구조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감정은 기억처럼 남아 다음 반응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준비된 반응을 실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를 수동적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의 자극이 내부의 감정을 깨우고 우리는 그 감정에 의해 행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성은 거의 개입하지 못합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생각은 그 뒤를 따라가며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동한 뒤에 이유를 찾습니다. 이미 감정이 선택한 길을 이성이 설명해주는 셈입니다. 이 구조를 깨는 방법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원인과 연결고리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 전체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거리 두기가 시작되는 순간 감정은 절대적인 힘을 잃습니다. 불안을 예로 들어봅니다. 불안은 대개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자라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때 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회피하거나 과도하게 대비합니다. 하지만 불안의 원인을 분해해보면 실제로 통제 가능한 부분과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 구분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감정을 쏟을수록 우리는 더 깊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통제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인식하면 감정은 행동의 주인이 아니라 참고 자료가 됩니다.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감정을 논리로 해부하는 차가운 작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정확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지키고 싶었는가? 무엇이 위협받았다고 느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감정은 더 이상 적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은 감정은 우리를 끌고 가지만 이해된 감정은 선택의 여지를 남깁니다. 화를 느끼되 행동을 바꿀 수 있고 불안을 느끼되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꿉니다. 반복되던 반응의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감정이 강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되지 않은 감정은 힘이 세고 설명된 감정은 방향을 가집니다. 방향을 가진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감정은 흔히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고 여겨집니다. 화가 나면 판단이 흐려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을 제거해야 할 장애물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감정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감정은 에너지의 방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그는 감정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나누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감정이 우리를 더 수동적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더 능동적으로 만드는지에 주목했습니다. 같은 감정이라도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를 끌고 가고 이해된 상태에서는 우리를 밀어줍니다. 차이는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이해의 개입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분노는 파괴적인 감정으로 알려져 있지만 스피노자는 분노의 뿌리에 주목했습니다. 분노는 종종 자기 보존의 욕구에서 나옵니다. 나의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마음은 즉각 반응합니다. 이때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격하거나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노의 원인을 이해하면 그것은 경계선이 됩니다. 무엇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렇게 감정이 신호로 전환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감정은 행동의 주인이 아니라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능동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외부 자극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극을 해석하고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약함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가능성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는 감각이 없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불안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막연한 불안은 행동을 마비시키지만 구조화된 불안은 준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이 곧 힘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해는 감정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재배치합니다. 감정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던 자리에서 물러나 판단을 돕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 이동이 일어날 때 사람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연습입니다. 감정이 생긴 순간 바로 말하고 바로 결정하려는 충동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 짧은 간격 속에서 이해가 개입할 여지가 생깁니다. 왜 지금 이 감정이 생겼는지,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스피노자는 이 간격을 자유의 틈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틈이 없을 때 인간은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해가 들어오면 행동은 선택이 됩니다. 이 선택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감정은 점점 덜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을 이해한다고 해서 항상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원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직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혼란이 아니라 명료함에 가깝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할수록 외부에 덜 휘둘린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감정의 작동 방식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감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합합니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되 삶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장면이 말해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입니다. 해석되지 않은 감정은 폭풍이 되지만 해석된 감정은 추진력이 됩니다. 같은 에너지라도 방향이 정해지면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감정이 가장 자주 폭발하는 곳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관계 속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반응의 온도 차이가 우리를 쉽게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저 관계가 나를 지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타인은 감정의 원인이 아니라 계기에 가깝습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상대가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욕구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관계 안에서 작동합니다. 이 욕구를 보지 못한 채 감정만 느끼면 우리는 상대의 행동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타인의 감정을 오해하는 만큼 자신의 감정도 오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의 말이 상처로 느껴질 때 우리는 상대의 의도를 단정합니다. 무시했다고, 공격했다고, 나를 낮게 봤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대부분 감정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상대를 실제보다 더 위협적으로 상상합니다. 이해된 감정은 관계의 긴장을 낮춥니다. 화가 날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질문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왜 나는 이 말에 이렇게 반응했는가? 무엇이 건드려졌는가? 이 질문은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상황을 명확히 보게 합니다. 감정의 원인이 드러나면 대화의 방향도 바뀝니다.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늘 상대의 반응을 기준으로 자신을 조정합니다. 눈치를 보고 기대를 추측하며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이 상태에서 감정은 불안과 긴장으로 고착됩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상태를 수동적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외부의 평가가 내 감정의 스위치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경계선을 인식합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상대의 영역인지 분명해집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모든 감정에 반응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불필요한 죄책감도 줄어들고 상대의 감정까지 떠안지 않게 됩니다. 이해는 차가운 거리 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감정에 휘둘린 관계는 쉽게 타버리지만 이해 위에 놓인 관계는 오래갑니다. 스피노자는 사랑조차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태도가 있을 때 감정은 집착이 아니라 안정이 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반복해서 같은 갈등을 겪는 이유는 같은 감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감정은 상황이 바뀌어도 같은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만 바뀔 뿐 관계의 패턴은 반복됩니다. 이 패턴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은 관계를 단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덜 상처받고 덜 휘둘리며 덜 소모됩니다. 그 결과 관계는 더 단순해지고 불필요한 갈등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장면이 전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상대를 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행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거칠게 대하는 대상은 종종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감정에 흔들린 뒤 우리는 상황보다 자신을 더 심하게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한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왜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는지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기 비난은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수동적 반응입니다. 자기 비난은 통제감을 되찾고 싶을 때 자주 등장합니다. 감정에 흔들린 사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버립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문제가 있다, 나는 늘 이렇다라는 결론으로 상황을 단순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단단히 고정시킬 뿐입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을 결함 있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원인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어떤 감정이 생겼다면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한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 비난은 설명으로 바뀝니다. 설명은 비난과 달리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기 비난에 빠진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비난은 감정의 구조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해는 감정의 흐름을 드러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특히 취약한지, 무엇이 나의 불안을 키우는지, 어떤 기대가 좌절될 때 분노가 생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알문 자신을 공격하는 데 쓰이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쓰입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감정을 정당화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감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정확히 봅니다. 이 정확함이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기대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항상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이는 포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도 과소평가할 때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이해된 감정은 자기 연민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면 선택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무엇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무엇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변화는 의지력이 아니라 이해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자기 비난이 줄어들수록 감정의 회복 속도는 빨라집니다.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죄인처럼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분노가 올라와도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신호로 바라봅니다. 이 태도는 감정을 오래 붙잡아 두지 않게 합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자신을 적으로 삼는 순간 가장 큰 에너지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삶을 지탱하는 힘이 돌아옵니다.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감정과 자아가 분리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변명의 언어가 아니라 책임의 언어입니다. 이 책임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선택의 가능성으로 작용합니다. 감정을 한번 이해했다고 해서 삶이 즉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변화가 단번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사건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화가 반복을 통해 구조로 굳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인간의 감정 반응 자체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늦게 찾아옵니다. 감정이 이미 한번 폭발한 뒤에야 왜 그랬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이해는 점점 앞당겨집니다. 감정이 치솟는 순간 예전보다 빠르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 지금 이 감정은 예전의 그 패턴과 닮아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이 습관처럼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원인에는 같은 감정이, 같은 감정에는 같은 행동이 따라 붙습니다. 이 연결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학습된 반응이라고. 학습된 것은 다시 학습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반복되면 감정과 행동 사이의 거리는 점점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생기자마자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이제는 그 사이에 잠깐의 여백이 생깁니다.
이 여백 속에서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험이 누적될수록 감정은 예전만큼 거칠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의 강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화가 날 수 있고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하루 전체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은 방문객처럼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주인이 된 것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를 능동성의 증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능동적인 사람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의 원인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외부 사건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듭니다. 삶의 중심이 점점 안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덜 예민해졌다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하지만 당사자는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린 뒤 회복이 빨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반복은 자기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감정이 와도 결국은 다룰 수 있다는 경험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는 자신감과 다릅니다. 무엇이 와도 괜찮다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와도 그 구조를 볼 수 있다는 현실적인 확신입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가장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감정이 와도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 때입니다. 목표, 가치, 선택의 기준이 감정에 의해 매번 수정되지 않을 때 삶은 안정적인 흐름을 갖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자유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축적이라는 점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작은 순간들이 쌓여 어느새 사람의 반응 방식 전체를 바꿉니다. 어느 날 돌아보면 예전에는 넘기 힘들었던 감정들이 더 이상 삶을 멈추게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선택이 단순해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결정 하나에도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불안해서 미루고, 두려워서 피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무리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선택은 점점 명확해집니다. 왜 이 선택이 어려운지, 무엇이 나를 망설이게 하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복잡한 선택은 대부분 감정이 얽혀 생깁니다. 이해되지 않은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소한 문제를 과도하게 키웁니다. 반면 감정이 이해되면 선택은 본질만 남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확장하는가 아니면 줄어들게 만드는가. 이 기준이 분명해질수록 선택의 과정은 짧아집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욕망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욕망을 정확히 인식합니다. 이 욕망이 나를 살게 하는지 아니면 소모시키는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분이 가능해지면 많은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탈락합니다. 모든 기회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감정에 휘둘리던 시기에는 방향이 자주 바뀝니다. 기분이 좋으면 과감해지고 불안하면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감정을 이해한 사람은 감정과 방향을 분리합니다. 오늘 불안하더라도 가야 할 길은 그대로 두고 오늘 기분이 좋더라도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일관성이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자신의 힘을 가장 많이 낭비하는 순간이 감정에 따라 삶의 기준을 바꿀 때라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이던 것이 내일은 못 견딜 일이 되고, 어제는 중요하던 것이 오늘은 무의미해집니다. 이런 흔들림 속에서 삶은 쉽게 지치고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덜 후회합니다. 선택이 항상 옳아서가 아니라 선택의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때 그 선택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결과가 아쉬워도 자신을 심하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대부분 이해의 부재에서 생깁니다. 이해 없는 선택은 결과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만 이해 있는 선택은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삶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감정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은 더 선명해집니다. 기쁨은 가벼워지고 슬픔은 오래 머물지 않으며 분노는 방향을 가집니다. 감정 하나하나가 삶을 방해하지 않고 삶의 일부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스피노자의 자유는 이런 상태에 가깝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평온이 아니라 느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입니다. 감정이 와도 삶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서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상황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전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면 삶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은 줄어들고 방향은 또렷해집니다.
삶은 더 조용해지고 동시에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감정에서 벗어난 상태로 상상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언제나 평정한 상태를 자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자유는 그와 다릅니다. 그는 감정을 제거한 인간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인간을 그렸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황이 생기면 감정은 생깁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스피노자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바꿉니다. 감정이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라보고 있는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란 감정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행동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인간은 선택한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감정은 방향을 갖지 못한 힘이 되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는 그 힘에 휘둘리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후회를 쌓아갑니다. 반대로 자유로운 상태란 감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감정의 원인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 감정이 생겼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어떤 욕구가 작동했는지를 아는 순간 감정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며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때 우리는 반응이 아니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이해는 머리로만 하는 분석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감정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이 감정은 언제 나타나는지, 무엇을 건드릴 때 강해지는지, 어떤 선택 앞에서 나를 흔드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쌓일수록 감정은 점점 덜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자유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려는 작은 시도가 반복되면서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화가 난 뒤에 이해하고 내일은 화가 나는 순간에 이해하며 언젠가는 화가 오기 전에 구조를 알아차립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여전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정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방향은 내가 정하고 감정은 그 길이에서 나를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삶은 극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주도권은 분명히 돌아옵니다. 스피노자의 자유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는 훈련도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으며 대신 질문을 던지는 태도입니다. 왜 지금 이 감정이 생겼는지,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묻는 태도입니다.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덜 흔들리고 더 분명해집니다. 삶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마음은 덜 혼란스러워집니다. 감정이 삶을 압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나를 흔들 수 있지만 나를 지배하지는 못한다고. 스피노자가 말한 자유는 감정 없는 고요가 아닙니다. 이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우리가 감정을 이해하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